안녕. 자, 오늘 67페이지부터 원천강 설화 다시 쭉 가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오늘이가 혼자서 살고 있었는데 백시 부인이 그 꿈에서 너네 부모님을 만났다. 원천강에서 신관이랑 선녀가 돼서 신을 도우신다. 라는 말을 듣고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부모님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길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어떤 부탁들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자, 오늘 67페이지 중간부터는요, 오늘이가 이제 원천강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까지 봤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선녀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가드릴게요. 하면서 여기 커다란 별땅에 갔대요. 그러면서 저기가 원천강이랍니다. 꼭 부모님 만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오늘이가 그러면은 새로운 장소에 딱 도착을 했네요. 자, 이제 오늘이가 별땅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6번째 장소를 만났어요. 자, 별당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문지기가 있대요. 문을 지키는 사람. 자, 근데 문지기가 왜 있을까? 얘가 뭐래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했죠.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원천강이죠. 그러면 원천강은 어떤 공간? 원천강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공간. 특별한 곳.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지기가 등장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밑으로 68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이제 문지기가 안 들여보내줘요. 그러니까 막 오늘이가 막 서럽게 울었어요. 자, 그런데 문지기가 얘가 불쌍해져서 그 신관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신관이 얘 오늘이를 들어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7번째 등장인물이 생겼네요. 자, 신관이랑 선녀가 이 안에 있었대. 자, 그래서 오늘이한테 너는 어떤 아이인데 여기로 왔니? 하면서 오늘이가 막 자기 사연을 길게 하나하나 길게 얘기를 합니다. 신관과 선녀가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울면서 안 왔어. 왜요? 내가 너네 부모야. 우리가 너의 부모야. 신관이 아빠고 선녀가 엄마래요. 자, 그러면은 애초에 오늘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었지만 신이 된 사람의 자식이니까 얘는 사람이랑 신의 중간 정도에 되는 그런 존재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존재는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이의 부모님이 원천강에 오게 된 까닭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 이런 날개 문제, 이런 옆에 있는 문제는 대체로 답이 그 옆에 있다 그랬죠? 자, 여기 어디 갔냐? 옥황산제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을 지키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강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부모님은 옥황상제, 신이 여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떠난 사연을 여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부모님이 신관과 신녀가 오늘이한테 원천강을 구경을 시켜줍니다. 원천강이 어떻게 생긴 곳인지 한번 쭉 볼게요. 자, 문이 총 몇 개? 4개가 있어. 각각의 문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을 열어보니까 봄바람이 분대. 그러면서 봄꽃들이 있대. 얘는 계절이 뭔 것 같아요? 봄이에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문. 두 번째 문을 열어보니까 뜨거운 햇살. 그리고 막 곡식이랑 채소가 무성하대. 자, 그러면 얘의 특징은 뭔 것 같아요? 쭉 봐봐. 자, 세 번째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너른 들판에 누런 벼, 황금빛 벼. 자, 다음에 네 번째 등장. 자, 찬바람이 불어요. 눈이 부려요.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문들의 특성이 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은 여름. 자, 세 번째 문은 가을인 것 같죠? 누런 곡식이라 했으니까. 네 번째 문은
겨울. 자, 그럼 결국에 원천강 자체가 이런 네 가지 계절을 다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사계절이 모두 여기서 흘러나온대. 그럼 원천강은 어떤 공간이에요?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사계절을 주관하는, 관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원천강을 쭉 구경을 하고 나서 오늘이가 얘기를 해요. 자, 부모님 만났으니까 내 소원 이루어졌어요. 저 근데 니들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부모님을 여태 그리워하다 사러 만났어.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줘. 그럼 엄마 아빠랑 계속 놀고 싶겠지. 근데 얘는 어떤 성격이에요? 여기에 오는 길에 부탁받은 일이 많으니까 저 이제 돌아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얘가 편하게 왔었어요. 되게 힘들게 여러 막 그 길도 되게 험했고 만나는 사람도 많았고 어쨌든 편한 길은 아니었죠. 자, 그런데 그런 편하지 않은 길을 다시 돌아간다는 걸로 봐서 오늘이 성격이 어떤 것 같아? 책임감 있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성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얘는 부탁받은 일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하나씩 그 부탁받은 일에 대해서 다 답을 해준대요. 자, 근데 부모님들이 어떤 존재였죠? 신관이랑 선녀, 신이랑 가까운 존재였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해준 답이 모두 다 정답인 거 이 뒤에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문제 한번 봅시다. 오늘이가 원천강 4개의 문을 열고 본 거 뭐였어? 사계절이었죠. 아까 문제 여기 옆에서 이렇게 살짝 봤으니까 사계절 정도로만 하고 구체적인 본 내용은 여기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얘가 이제 부모님이 배웅을 받으면서 이제 나중에 만날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약속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하직 인사하고 길을 갔대요. 자, 근데 이제 다시 갔던 길 그대로 돌아갑니다. 자, 얘가 끝에서 4번째로 만났던 등장인물이 있었죠. 선녀의 문제는 얘가 어떻게 풀어줬었죠? 제일 마지막에 만났던 등장인물이 원천강을 오기 전에 만났던 등장인물이 선녀였는데 선녀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줬어? 다시 위로 가서 볼까? 66페이지에 있었어요. 자, 선녀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줬어요? 우물가에서 울고 있는 젊은 여자들을 얘가 송진을 녹여서 틈을 막았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죠. 선녀의 문제는 그냥 오늘이가 스스로 해결을 해줬었고, 자, 그래서 끝에서 네 번째 등장인물. 선녀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등장인물. 별충당에서 글을 읽고 있는, 맨날 읽고 있는 메리가 있었어요. 자, 메리한테 얘기합니다. 나랑 함께 가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해서 메일이랑 같이 길을 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면서 3번째로 만났던 등장인물 큰 뱀. 큰 뱀을 만나갖고 얘의 고민은 뭐였죠? 용이 되고 싶었는데 못 되는 거. 그게 고민이었어. 자, 근데 바다를 건너면 알려주지요 해갖고 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하게 해서 어쨌든 바닷가로 얘를 데려다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의주를 3개나 물었기 때문에 못 가니까 하나만 물면은 용이 된대요. 자, 그래서 여의주 2개를 뱉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오늘이한테 줬어. 자, 여의주를 2개를 주고 하나만 입에 문 채 얘는 용이 됐어요. 자, 여기 문제 풀어볼까요? 큰 뱀이 하늘로 날아오르기 전에 오늘이한테 준 거 여의주 2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다음에 2번째로 만났던 등장인물입니다. 연꽃나무를 만났었는데 얘는 고민이 뭐였죠? 윗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안 펴요 라고 하는 게 그런 고민이었는데, 윗가지에 핀 꽃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주면은 꽃이 핀대요 라고 해서 얘는 얼른 소원을 성취를 하려고 핀 꽃을 꺾어갖고 오늘이한테 줍니다. 자, 그래서
그랬더니 막 이렇게 꽃이 피어난대요. 자, 이번에도 옆에 문제 풀어봅시다. 연꽃나무가 윗가지에 핀 꽃을 꺾어서 오늘이한테 왜 줬나요? 요거 알려줬잖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주면은 가지마다 꽃이 핀다 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가지마다 꽃이 핀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요거를 꺾어갖고 줬어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만났던 등장이 뭐예요? 장상이가 맨날 글을 읽고 있었죠. 자, 얘는 뭐 언제까지 내가 글을 읽어야 되나 요게 고민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해요. 자, 그래서 얘는 그 해결책이 혼자서 여태까지 글을 읽어온 여자를 만나서 배필 짝으로 맞으면 애인이 되면 둘이 행복하게 잘 산대요 라고 오늘이가 알려줘. 근데 그런 여자가 누구였어요? 여기에도 똑같은 여자애가 하나 있었죠. 메일이. 그래갖고 얘가 오늘이가 메일이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팅이 잘 됐나봐. 서로 마주 보면서 손을 꼭 잡았대요. 벌써 사귀었나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다음에 제일 원점으로 돌아왔어. 자기가 살던 마을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요? 자기 키워주었던 백씨 부인한테 가서 부모님이랑 만난 일, 그래서 오가면서 겪은 일 전부 다 얘기하면서 여의주 한 개를 백씨 부인한테 줬대요. 그럼 그럼 오늘이한테 뭐가 남아요? 얘가 아까 받은 게 여의주는 2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백씨 부인한테 줬으니까 오늘한테 나온 게 여의주 하나가 있고요. 또 등장인물들한테 선물 받은 거 뭐 있었어? 연꽃나무 하나 있었죠. 연꽃 가지였나? 연꽃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오늘이한테 남은 거는 요 2개죠. 그래서 요 끝부분 봐봐. 옥황상제의 부름으로 오늘이가 선녀가 된대요. 신의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원천강을 돌보면서 원천강에 있던 사계절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임무를 한대요. 뭘 들고? 선물 받았던 여의주랑 한 손에 연꽃가지를 들고 이런 오늘이가 평범한 소녀가 신이 되는 이야기를 다루었던 신화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선녀가 된 오늘이가 맡게 된 일은 무엇인가요? 뭐 맡았어요? 사계절의 소식을 알리는 일, 원천강을 돌보는 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풀었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숙제 까먹지 말고 문제를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 안녕.